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 폴털리의 메시지박스 구성과 핵심 메시지 도출편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되게 여러 가지죠. 그런데 수요자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이걸 찾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 또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건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로서 이것이 송출되고 난 다음에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센 것, 이걸 뽑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핵심,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 중에서 가장 센 것이 수요자의 관심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수요자들이 듣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정책을 기획하면 이 사업은 누구든지 다 환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 공급자적 사고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의외로 수요자들한테 잘 먹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주장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들을 사전에 좀 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상대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알아야지만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괜찮은 아빠야, 괜찮은 직장 상사야,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나의 어떤 팩트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직장 상사로서 좋은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팩트가 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팩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PR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에 내가 자아도취를 하고 세상에 이런 물건은 없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알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갖는 애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죠. 정책의 장점에 매몰되는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과도한 프라이드도 문제입니다.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관심이 없을 이야기라면 애초에 꺼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힘을 받기 힘들죠. 한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 밸류가 없는데 어떻게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뉴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럴싸하거나 혹은 한 가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재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핵심 메시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역풍을 맞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정책 PR에서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이제 그 정책이 그 궤도 위에 올라갔습니다만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하는 정책이 입안될 때 우리가 이걸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5030이라는 것은 큰 도로에서는 50km 제한 속도, 그리고 작은 도로들, 골목길 이런 곳에서는 안전속도를 30km로 해야 보행자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자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5030의 시행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60km라고 하는 속도였는데 이걸 10km 정도 낮춰야 된다. 그리고 골목길에 대한 제한이 모두 30으로 이렇게 걸려있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골목길들은 30km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5030은 운전자의 불편함을 키우고, 즉 가뜩이나 길이 막히고 통행이 순조롭지 않은데 이걸 하게 되면 길이 더 막히고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운전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이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운전이라든지 화물차 운전이라든지 버스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는 이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자체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이걸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정책이 발표가 되는 과정, 정책이 기획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운전자들 뿐만이 아니라 생업형 운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도로가 깝깝하다. 이 시가 도로를 더 뚫어가지고 교통 통행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속도를 줄이라고 하게 되면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장은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차량 소통 향상과 지체 감소 위주로 시행되어 왔고, 이러다 보니 보행자 교통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어느 정도냐면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3.3명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행자 사고가 나고 있다. 도심 내에 차량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이 안전 5030이야말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다. 이렇게 됐을 때 차량 제동거리를 줄이고 설사 부딪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이것을 전면 시행하기 이전에 영도구에서 시범 실시를 해봤을 때 실제로 속도가 감소하는 이런 것들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따라서 불편함이 약간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필요성을 알려가지고 제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였죠.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좀 좋은 정책이긴 해주면 좋을 텐데 반대자들도 주장이 있었습니다. 시속 50km 제한은 차량 정체와 시민 불편을 유발한다. 아까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죠. 5030이 시행되면서 차량 이동이 많은 근로자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시속 50km는 너무 느리고 운전에 비효율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한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게 되면 늘 이 속도계를 보면서 50km라고 하는 속도를 지켜 나가게 되는데 이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조차도 운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깝깝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차가 뻥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50km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 정도 같으면 한번 퉁치고 넘어갈 만도 한데 이런 것들에 근거를 달아서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에 대한 공격을 보게 되면 한국에 보행 사망자가 많다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속도 때문만이냐. 열악한 교통환경에 영향도 있다. 그러니 시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지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5030을 먼저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 장기적인 교통 선진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환경이 좋지 못한 부산시에서는 5030의 도입이 오히려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왜? 길이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뚫린 데서는 몰래 속도를 더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5030과 같은 교통 선진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도로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걸 우선하지 말자. 그걸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요구를 해라. 더불어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속 제한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논리는 있었습니다. 자, 평균 시속 문제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교통환경에 영향도 있다. 그래서 우린 이러이러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두 번째 문제 이러이러하게 준비하고 있다. 전부 얘기를 했는데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놓고 시민들과 소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뭐 어쩔 수 없네. 그렇다면 좀 불편하지만 알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뽑아내야만 그것이 바로 앞으로 홍보에 사용하게 될 핵심 메시지가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어떤 얘기를 할 때 과연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시속 10km를 줄이면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자들이 되겠죠. 사망자의 30%는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갑함, 그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생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긍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속 10km를 줄인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교통량과 통행 흐름에 있어서는 약 2-3km 정도쯤의 시속이 주는 효과 정도로 끝이 났던, 하지만 그 효과는 사망자의 30%를 줄일 수 있었던 이 정책을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과정화시켰던 또 그 기획을 해서 그것을 홍보에까지 이었던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림으로 해서 폴털리의 메시지 박스의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